이번 시간부터 챕터 4 통계 분석 1, 분산 분석, 교차 분석, 기출, 동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각 빈칸에 들어갈 분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표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 어떻게 구별하죠? 남녀 범주형 변수죠. A, B, C, D 지역 범주형 변수죠. 연속형 변수에는 키, 몸무게, 시간. 종속 변수에도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가 있는데요.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 따라서 남녀 사이의 혈액형의 차이,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범주형 변수가 독립 변수가 되고 혈액형이 종속 변수가 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기억에서 확인하는 거죠. 기억의 답은 교차 분석입니다. 이번엔 남녀 사이의 연속형 변수, 키, 시간, 금전 이렇게 물어볼까요? 남녀 두 집단에서의 연속형 변수의 관계죠. 또는 A, B, C, D 지역에서의 연속형 변수의 관계. 둘을 구별한 이유는 남녀와 같이 두 집단에서의 연속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두 독립 표본 T 검정을 사용하고요. 세 집단 이상이 되면은 분산 분석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아노바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 풀 문제가 분산 분석인 거죠. 범주형 변수를 독립 변수로, 연속형 변수를 종속 변수로 갖고 있는 케이스는 두 독립 표본 T 검정이냐 분산 분석이냐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 범주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교차 분석을 이용하고요. 교차 분석은 이후에 교차표를 작성할 거예요. 교차표 그러면서 표를 이렇게 범주로 나눌 거니까 범주형 변수 대 범주형 변수, 교차표 작성, 교차 분석, 위에도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데 카이 제곱 직선이 두 개가 교차하고 있죠? 카이 제곱 검정 같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연속형 변수 대 연속형 변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있죠? 상관 분석인가요? 그러한 정보를 가장 잘 관통하는 직선을 찾아주세요. 회귀 분석이죠.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모두 연속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쓰는 거고요.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논하거나 할 때도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방금 확인한 이 이그젠플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교차 분석. 교차 분석 어디 있을까요? 1번, 2번.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단어는 두 독립 표본 T 검정이나 분산 분석이니까 분산 분석 1번에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 있죠? 답은 1번이다. 해설을 보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냐 연속형 변수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인 이 부분은 특수한 분석이 필요해서 시험에 질문하지 않고요. 그 외에 교차 분석, 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범주형 변수,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 연속형 변수, 범주의 교차 분석이에요. 범주의 연속은 분산 분석, 연속 하면 상관, 회귀, 상회.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는 교차 분석과 분산 분석이 있는 거죠.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 A, B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0명에게는 A 방법을 나머지 70명에게 B 방법을 적용하여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A와 B 방법 각각에 대하여 상, 중, 하 기준을 가지고 다시 표본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 보니까 A 방법 여기, B 방법 여기.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의 수준을 상, 중, 하 총 150명인가요? 그 중에서 A가 80명? 그럼 80명 안에 상중하가 몇 명이 나누어지겠죠? 70명에도 몇 명이 나누어지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무슨 표? 교차표. 교차표는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봤는데 없어요. 바로 카이 제곱 검정, 카이 제곱, 카이도 직선이 교차하는 모습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러한 힌트를 이용해서라도 기억해라, 시험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답은 카이 제곱 검정이고요. 교수님 카이 제곱 검정과 교차 분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나요? 저는 카이 제곱 검정을 교차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설을 보니까 독립 변수인 두 가지 방법과 종속 변수인 효가 상중하는 모두 범주형 변수이고 제시된 상황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교차표로 정리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타당성 있는 검정 방법은 카이제곱 검정이다. 좋습니다. 3번입니다. 멘델의 법칙에 의하여 2대 잡종의 형질 분리는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 법칙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당한 검정 방법은 카이제곱 검정이고요. 교차표를 따로 그리는데 우리가 앞서 말한 교차표랑 조금 다르고요. A, B, A, B, A, B, A, B 그들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확인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600개를 관찰했을 때 약 900개, 300개, 300개, 100개 이렇게 관찰이 되면 그 비율이 잘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1200개, 100개, 100개, 200개 이와 같이 관측이 됐다면 9대 3대 3대 1이 잘 맞지 않죠? 관측된 측면의 도수를 관측 도수, 9대 3대 1이었으면 좋겠어. 기대하는 도수, 기대 도수,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와의 차이, 즉 300만큼 차이 나요, 200만큼 차이 나요, 200만큼 차이 나요, 100만큼 차이 나요. 이 값들을 가지고 정말로 9대 3대 3대 1이 맞아요 라고 검증을 하는 방법을 교차 분석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9대 3대 3대 1이 되는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그랬죠? 이를 적합성 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멘델의 법칙 9대 3대 3대 1 이론적 비율이죠. 이러한 이론적 비율이 관찰된 빈도에서도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된 빈도와 이론적 비율을 갖는 빈도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하는 검정 방법. 이때 유의하다는 거는 차이가 있는지예요. 따라서 가설을 세울 때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세울 거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세우겠죠. 그리고 차이가 없으면 9대 3대 3대 1이 보일 텐데 차이가 있으면 그들 사이에 차이가 크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곧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정 방법을 카이제곱 검정, 기호로 카이제곱이라고 씁니다. 2번과 3번을 통해서 카이제곱 검정의 공통점, 도수를 관측한다, 기대하는 도수를 계산한다, 그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한다. 우선 핵심이 되는 단어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4번입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대졸 5개의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집단들 간의 연평균 소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은 여기까지 질문을 읽어보니까 교육 수준을 5개로 구별을 했죠. 그리고 5개 집단 안에서 연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졸 이하자의 평균, 뮤초, 중졸자, 뮤중, 고졸자, 뮤고, 전문대졸, 뮤전, 대학졸, 뮤대 이들의 차이가 없다와 같이 귀무가설을 세우고 이 귀무가설에 반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대립가설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집단 5개가 다른지를 보이는 통계 분석 방법으로 분산 분석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분석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때 용어 하나만 갈게요. 교육 수준이라고 해서 5개로 구별했는데 교육 수준을 인자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 5개의 수준으로 구별한 거죠. 인자, 수준. 앞으로 문제에서 나올 단어라서 먼저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아래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연속형 자료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는 가설 검정이다. 교육의 5개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 수준의 연평균 소득, 연속형 자료죠. 종속 변수를 해서 집단들 간 연평균 소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위로 올라가서 제가 규모가설을 세우면서 뮤초, 뮤중, 뮤고, 뮤전, 뮤대가 모두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라는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대립가설을 세울 거고요. 다시 내려가서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분산 분석입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분산 분석 외에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군집 분석이 있는데 군집 분석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기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에서 그 데이터가 유사한지 동질의 군집으로 나누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고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용어만 그렇다. 분산 분석 핵심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에 대한 건데요.
5번을 읽어볼게요. 직업별로 소비자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으로 나누어 소비 성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소비 행동은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해서 연속 변수의 척도를 구성했고요. 어떻게 구성했을까 하고 예측을 해봤는데 1, 2, 3, 4, 5 이 중에 선택하시오. 이러한 여러 개의 문항을 주고 마지막에 합산하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연속형 변수를 이용해서 소비 행동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직업별로 소비 행동의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전문직 사람들의 소비, 사무직 사람들의 소비, 생산직 사람들의 소비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대립가설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알죠? 쭉 내려가서 답은 분산 분석. 해설해 보니까 직업별로 소비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업별 3개의 집단은 범주형 독립 변수이고 종속 변수로서의 소비 성향은 연속형 변수로 여러 개의 문항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위에 귀무가설을 세워드린 이유가 연속형 변수의 평균을 보고자 한다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야 그 이후에 문제를 풀 때도 헷갈리지가 않고요. 이처럼 3개 이상의 독립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을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5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직업이라는 인자에 대해서 직업 수준으로 3개를 구별했죠. 앞서서도 학력이라는 인자에 대해서 5개로 구별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가 6번입니다. 실험 계획에서 자료의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험 환경이나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는 답은 1번 인자인데요. 실험이요? 그리고 실험 계획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인데요. 병원에서 A약 처방하고 다른 집단에 B약 처방하고 세 번째 집단은 비타민을 처방하고 네 번째 집단은 금식을 하고 이와 같이 실험 계획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A약을 처방한 사람들의 회복하는 시간, B약을 처방했을 때 회복 시간, 비타민, 금식을 했을 때 회복 시간을 비교하는 거죠. 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보면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많이 들어봤던 그렇죠. 분산 분석이에요. 지금 분산 분석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분산 분석에서 병에 필요한 처방, 실험 계획에서 이러한 처방을 꼭 하게 되고요. 처치라고도 하죠. 각 처치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 그리고 이 결과를 산포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게 분산 분석이고요. 아래 질문에서는 실험 계획에서 자료에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험 환경이나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 실험 환경, 약으로 어떤 걸 처방할 것이냐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 같은 또는 실험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는 인자이고요. 이후에 이러한 인자에 수준이 4개가 있어요 하고 구별을 하고 각각을 집단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나 보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분산 분석 시작하셨습니다. 해설입니다. 분산 분석에서 설명 변수, 독립 변수를 인자 요인이라 하고 인자란 실험 계획에서 자료의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험 환경이나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어려워요. 무슨 말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교수법 이러한 단어를 들이게 되고 그 교수법에는 A, B, C, D 처리법 하면 A, B, C, D, E 교육 기간 A, B, C, D 그리고 나서 각각의 집단이라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교수법, 처리법, 교육기관 이런 거를 인자라고 하고 그 인자 안에는 4개의 집단 수준이 5개의 집단 수준이 이렇게 인자를 수준으로 구별해서 집단으로 선별하게 된다. 인자 또는 다른 말로 요인이라고도 하니까요. 단어 보시고요. 분산 분석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총제곱합, 제곱합 이런 단어입니다. 앞서 인자와 요인이 같은 단어처럼 안내를 해드렸으니 요인마다 요인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분해를 하게 되고 오차에 비해서 등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우선 7번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특성 값의 산포를 총제곱합으로 나타내고 이 총제곱합을 실험과 관련된 요인마다 제곱합으로 분해하여 오차에 비해 특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분석 방법이 있다. 설명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몇 가지 단어만 본다면 총제곱합
제곱합, 요인, 오차에 대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분산 분석이구나 바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분산 분석을 공부하게 되면 분산 분석 표라는 거를 작성할 건데 그 표에 보면은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합, F, 처리, 오차 뭐 이렇게 가득가득 뭐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곱합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건 분산 분석. 이후에 회귀 분석에서도 제곱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회귀라는 단어를 확인하니까 메인은 아니에요. 7번 분산 분석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다 라고 보고 아래 해설을 읽어봅시다. 분산 분석이란 분산들을 이용해서 3개 이상 모집단의 모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통계 방법이다. 총 제곱합을 처리 제곱합과 오차 제곱합으로 분해하여 F분포 통계량을 이용하여 가설 검정을 할 거다. 이 글에 적절하게 처리, 오차 보이시죠? 제곱합이란 SS예요. Sum of Squares거든요. 제곱, 합, 그리고 처리 제곱합 여기 들어가고요. 오차 제곱합 여기 들어가고요. 이들로부터 총 제곱합 여기 들어갑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리곤 있지만 이후에 다시 연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후 F값까지 계산을 합니다. 이 F값을 F분포 통계량이라고 얘기하고 F분포에서 최종적으로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쯤 되니까 분산 분석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8번에도 분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NOVA 단어 이제는 익숙해지셨고요. Analysis of Variance 그리고 Variance가 분산인데 분산을 분석하는 건데 분산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뮤 1집단, 뮤 2집단, 뮤 3집단 이렇게 왼쪽에도 계속 세워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에 분명하게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그 평균들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게 분산 분석인데 아래 보기들을 읽어보면서 틀린 것을 골라봅시다. 1번입니다. 분산 분석은 분산 값들을 이용해서 2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할 때 우선 분산값들을 이용할 겁니다. 앞서 분산 분석 표 자체에는 분산값 2개가 있고요. 아직 확인을 안 한 거니까 우선 그렇다. 2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 3개 이상이라는 거 앞서 이야기했는데 조금 퀘스천을 달아보고 내려가도록 합시다. 평균 차이 검정한다. 우선 맞고요. 2번입니다.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며 서로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된다. 아직 분산 분석에 대해서 가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앞서 저랑 내용 공부하면서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는데 정, 등, 독이다. 이때 등이 서로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한다라는 등 분산성인데요. 그리고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다. 정규 분포 정규성이거든요. 각 집단에 해당하는 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세 집단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 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값들을 모을 건데 한 집단들이 이쯤에 모여 있네요. 두 번째 집단들이 이쯤에 모여 있네요. 세 번째 집단들이 이쯤에 모여 있어서 그들 사이의 차이가 보이네요 라는 상황을 설정을 해 볼게요. 그때 집단마다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분산은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설명 안에서 집단 안에 그들들의 평균이 있겠죠. 그리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집단 내에서 정규 분포를 이룰 거야 라는 가정을 한다. 추가적으로 이 전체 값들에 대한 큰 평균이 있을 거예요. X 바바라고 하는데 이 큰 평균의 값과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집단 간 정보이고요.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집단 내 정보 이 둘의 비율을 가지고 F분포 통계량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려드렸는데 조금 더 추가한다면 모든 값들을 모아서 그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평균, 전체 평균을 하나 계산하고 각 집단의 평균을 확인해서 전체 평균과 집단 평균을 비교하는 걸 집단 간 집단 안에서 집단 평균과 각각의 값들을 비교하는 걸 집단 내 이렇게 계산한 뒤에 집단 간의 정보와 집단 내의 정보를 비율로 해서 F값을 구하는 것. 동그라미 4번으로 올라가서 4번 분산 분석의 가설 검정에는 F분포 통계량을 이용한다. 바로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4번도 맞는 거죠? 3번을 읽어볼게요.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다. 명서 등비, 명서 등비,
명서는 범주형 자료고 등비는 연속형 자료인데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독립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x로서의 변수인데 독립변수는 명서, 범주형 변수여야 되겠죠. 등비는 영향을 받는 관측값의 변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해설을 보니까 분산분석에서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설명변수, 독립변수는 범주형 자료인 명서이고 y값, 반응변수, 종속변수는 연속형 자료인 등비. 그래서 설명변수, 명서, 반응변수, 등비. 구별이 되실까요? 그러면 네 가지 정보 중에서 분산분석이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다. 보기 하나하나씩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1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3번은 확실히 틀렸는데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쓰게 되는데 두 집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아래 해설을 보니까 3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할 때 아노바를 쓰는데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두 독립표본 T 검정과 같더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직접 SPSS와 같은 실제적인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에 2개의 집단을 비교하고 싶은데 아노바에 넣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정말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했을 때의 결과랑 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저도 우연히 그래 봤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아노바 자체는 3집단 이상을 비교하는 거지만 집단 하나가 부족해서 두 집단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같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위에 동그라미 1번에서 2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할 때도 맞겠다. 맞습니다. 분산 분석에 대해서 그림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핵심은 이 그림에 다 들어있습니다. 2가지 분산이 보일까요? 전체 평균에서 집단의 평균들 사이의 분산과 집단의 평균과 그들 안에서의 분산,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집단 안에서는 분산이 작은데 집단 간의 분산이 크면 다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는 분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A 집단 여기, B 집단 여기, C 집단 여기, 그리고 그들 사이에 관통하는 전체 평균 X 바바, A 집단의 평균, B 집단의 평균, C 집단의 평균. 그러면 X 바바와 집단 평균을 비교하면 값이 작겠죠. 그런데 집단 내에서의 분산은 위에서의 분산과 그 차이가 없잖아요. 분산 분석을 강조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니? 라는 질문이니까 뮤 A, 뮤 B, 뮤 C 그들의 평균이 모두 달랐으면 좋겠어. 다르다 보이시죠? 그런데 아래와 같이 모두 비슷해. 그러면 집단 간의 차이가 없죠. 병원에서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은 실험 하나마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이들 약의 효과에 차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퍼져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퍼짐이란 단어가 분산이고요. 최종적으로 집단 간 퍼짐과 집단 내 퍼짐을 비교해서 그들의 차이를 비율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 간의 100이고 집단 내에 10이다. 또 집단 간의 100인데 집단 내에 200이다. 결과적으로는 왼쪽과 같은 케이스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 결과 값이 커질 거고요. 이 계산을 통해서 F값을 계산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F값은 F분포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요. F분포는 이렇게 생긴 정적 편포고요. 최대한 0에서 멀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의견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에는 기본 가정이 있어요. 정등독이죠. 관측값들은 독립적이다. 정등독의 독. 각 모집단에서 반응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 반응 변수의 분산은 모든 모집단에서 동일하다. 등. 정, 등, 독. 1번, 3번, 4번 하나씩 잘 짝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2번은 뭐죠? 각 모집단에서 독립 변수는 F 분포를 따른다.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하면 왼쪽에 교수법처럼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들이 F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야기인데 독립 변수에 대한 분포 조건은 없습니다. 독립 변수는 집단
집단이에요, 집단. A, B, C, D 집단들인데 어떤 분포를 따르도록 선택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설계되지도 않죠. 2번이 틀렸다. 아래 해설을 보니까 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은 정등독이다.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정규성은 각 모집단에서 반응 변수는, 이때 반응 변수는 앞서 이러한 값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정규성을 따른다. 이미 여러 번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린 이유가 이 정규성을 알려드리고 확인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등분산성은 반응 변수의 분산이, 다시 말하면 집단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퍼짐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 분산이 동일해야 된다. 독립성은 관측값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하나하나씩 집단 안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관측값이 모여야 된다. 점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계시지요. 10번 봅니다. 이런 배치 분산 분석법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이름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인데 원웨이 아노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원웨이가 뭐다? 요인이 하나이다. 요인이 하나다. 앞서 얘기했던 교수법, 그러면 교수법에 대해서 성적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교수법 하나에 대해서 성적을 보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비만에 대한 차이가 있다. 비만에 대한 차이를 지역 하나로만 보는 거죠. 이렇게 요인이 하나이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법. 만약에 상황을 조금 달리해서 교수법과 지역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요인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원 배치 분산 분석법. 교수법과 지역에 의해서 성적과 비만에 영향을 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멀티 어널리시스, 다중 분산 분석법. 지금은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니까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뭔가 물어봤네. 그러면 그 요인 안에는 요인 수준이 있으니까 1번처럼 3개의 제조업체 안에 3개의 수준이 있는 거죠. 이 3개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기계로 원료를 혼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동일하냐? 평균 시간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규모가설을 세운다면 첫 번째 제조업과 두 번째 제조업, 세 번째 제조업의 평균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규모가설을 일부러 써드리는 겁니다. 보고 그 의도가 분산 분석인지 확인하라는 취지에서입니다. 2번입니다. 소기업 경영 연구에 실린 한 논문은 자영업자의 스트레스가 비자영업자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영업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가, 증권 거래인 각각에 대해서 15명씩 무작위로 추출해서 5점 척도 앞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지만 1, 2, 3, 4, 5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서 15문항, 그러면은 최소 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연속형으로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집단 3개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이 또한 분산 분석 맞네요. 3번입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은 입사 시 학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급여를 많이 받는다. 학점이 보이고 급여가 보입니다. 30명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학점과 급여를 조사하였다. 조사하면 사람들마다 저는 학점이 얼마였는데 급여는 얼마예요? 학점이 얼마였는데 급여는 얼마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값들을 이야기하고 학점과 급여를 산점도라는 곳에 찍어서 같이 늘어나네, 늘어나는데 줄어드네 등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상관 분석 또는 그 해석을 뛰어넘어 상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관통하는 직선이 있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회귀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3번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3번은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네요. 그러면 4번 한번 읽어볼까요? A구, B구, C구 3개 지역이 서울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서 그들의 매매 가격을 조사했다. 매매 가격 조사한 결과 A 지역의 평균, B 지역의 평균, C 지역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모집단 간 모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3번에 입사 시 평균 학점과 월 급여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죠. 상관관계 통계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를 우리는 상관 분석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회귀 분석도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연속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분산 분석을 직접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분산 분석을 한다는 건 지금 보이는 몇 가지 식들이 익숙해졌다라는 거로도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은 다음 페이지 16번이 있는데, 16번의 해설에 있는 것 같이 분산 분석 표를 이해한다라는 거로도 접근이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분산 분석 표 작성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F값을 계산해서 이 F값을 F분포에서 비교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17번에 보세요. 분산 분석 표가 보이죠? 그리고 이 표를 완성하는 게 분산 분석과 관련된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 표에 채워지는 제곱합 3개의 값, 자유도 3개의 값, 이 중에서도 제곱합 3개의 값을 계산하려면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이해되어야 해요. 바로 11번부터 몇 개의 문제를 통해서 관계를 설명해 드릴 건데, 기호가 많아서 헷갈리지만 저랑 잘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